자, 오늘은 그 집합을 잘 마무리하고요. 예, 그리고 명제로 넘어갈 겁니다. 예. 근데 오늘 보는 파트는요, 어떻게 보면 집합의 활용 파트예요. 그리고 우리 집합의 연산이 세 가지가 있다 했잖아. 세 가지. 그세요. 정의로 하는 연산. 두 번째는 벤으로 하는 연산. 벤다이라고 그래. 그리고 세 번째가 집합의 연산 법칙. 그리고 연산 성질을 이용해서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옛날에는 집합의 연산 법칙을 이용한 연산이 제일 중요했는데 요즘은 중요하지 않고 여기 유형 하나만 나와 있어요. 이 하나만 좀 잘 보도록 할 겁니다. 연산 법칙 한 번만 다시 체크해 보면, 자, 첫 번째 교환 법칙. A와 B의 교집합과 B와 A의 교집합은 똑같다. A와 B의 합집합과 B와 A의 합집합이 똑같다. 두 번째, 결합법칙. 교집합을 두 번 연산해야 되면 어느 거 먼저 해야 돼? 앞에 거 먼저 하나, 뒤에 거 먼저 하나? 똑같아. 이걸 결합법칙이라고 하고요. 합집합도 마찬가지로 합집합 연산을 두 번 해야 될 경우에 앞에 거 먼저 하나, 뒤에 거 먼저 하나? 똑같은 거야. 자, 그리고 세 번째, 분배 법칙. 분배 법칙. 얘는 A 교집합에 B 합 C 이런 게 있으면 얘를요, 이렇게 나눠주고 이렇게 나눠줘서 A 교집합 B, A 교 B, A 교 C 한 다음에 이걸로 마무리하는 걸 분배 법칙이라고 해요. 예? 자, 얘가 합집합이 있고 교집합이 여기 있어도 이것도 분배가 돼. 얘를 B한테 나눠줘서 A 합 B, 얘를 C한테 나눠줘서 A 합 C. 그런 다음에 교집합으로 마무리. 예.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너 이씨 맨날 늦어 이씨. 아, 너 원래 늦는다고 했대. 또 일찍 가야 되잖아 너. 눈부시게. 자, 그리고 네 번째는요, 흡수 법칙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지. 흡수. 자, 연산자가요, 여기하고 여기가 반대야. 분배 법칙처럼 이렇게 반대로 돼 있는데 A가 두 번 들었으면 얘가 A가 되는 거야. A 교집합, B 합집합, A. 얘도 A가 되는 거야. A가 두 번 들었으면 A가 되는 거야. 얘네들이 같은 게 아니라 하나는 교집합, 하나는 합집합이어야 돼. 합집합, 교집합이거나 교집합, 합집합일 때 이게 A가 되는 거 우리 흡수 법칙이라고 해서 외워줍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요, 드 법칙이라고 했죠. 드모르간의 법칙. 자, A 합 B의 여집합 같은 게 있으면 반대로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드 법칙, 정확하게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법칙을 써서 푸는 거 한번 볼게요. 자, 유형 몇 번 할 차례지? 10번 할 차례지. 유형 10번에 보면 208번. 자, 208번 보니까 A차 B, 차 A차 C하고 같은 걸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차집합의 성질을 써서 교집합, 여집합 이렇게 바꾸는 거야. 차집합을 얘도 교집합, 여집합 이렇게 바꾸는 거야. 여기도 교집합, 여집합. 차집합을 교집합, 여집합으로 바꿀 수 있어? 그리고 정리를 해볼게요. 그럼 얘는 여기는 더 정리할 게 없지, 그죠? 그리고 여기는 그냥 이걸로 두고 요게 드모르간의 법칙 써서 다 반대로 A 반대, 교집합 반대, C의 여집합의 반대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지? 그런 다음에 분배 법칙을 써서요, 요거를 얘한테 한번 나눠주고 얘한테 한번 나눠줄 겁니다. 그러면 박스, 그러니까 A 교집합, B의 여집합, 교집합을 A의 여집합한테 한번 나눠주고 박스,
A 교집합,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을 C한테 한번 나눠준 다음에 얘를요 이렇게 해준 걸 분배 법칙이라고 그래. 그런 다음에 얘는 결합 법칙. 야, 얘랑 얘는요. 얘네들이 일단 자리 바꿔. 그래서 B의 여집합, 교집합 A라고 해도 되니 안 되니? 교집합은 자리 바꿔도 똑같다고. 교환 법칙에서 둘이 자리 바꾸고요. 그 다음에 요쪽 먼저. 여기 있던 교집합을요. 얘부터 계산해도 되지? 결합 법칙. 그러면 A하고 A의 여집합의 교집합은 뭐야? 전체 집합. 한번 커. 아니. 진대가 안 들어갑니다. A와 A의 여집합의 공통된 부분. U. 형! 전체 집합 U면 이게 A면 이 부분이 A의 여집합. 네. 공통된 부분은 전혀 없지. 공집합. 예. 공집합이 되죠, 여러분? 그리고 B의 여집합과 교집합. 야. B의 여집합과 근지하고 재산의 공통된 부분은 한 번도 없겠지. 여기는 왼쪽이 공집합이 되는 거야. 그리고 공집합이랑 얘를 합치는 거잖아. 이걸 합치는 거잖아. 그죠? 그럼 얘는 합치나 마나지.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남는 게 얘가 되는데요. 얘를 이렇게 정리할게요. 결합 법칙. A 교집합, B의 여집합, 교집합, C 한 다음에 얘네들이 또 자리 바꿔서 A 교집합, C 교집합, B의 여집합. 그래서 최종적으로 A 교집합, C 교집합, B의 여집합. 아직 안 끝났어. 얘를요. 교집합, 여집합을요. 차집합으로 바꿔주고 있어. 이게 있지 거기 5번에 있죠. 5번에 그래서 여기 있는 게 다 들어간 거야.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이 다 들어가서 이렇게 연산을 해본 겁니다. 아시죠? 예. 자, 그 다음 문제는 아니 이쪽 이거 4개만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4문제만 다 하는 게 아니야. 옛날엔 중요했지만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한번 써보기만 해요. 자, 하나 더 봅니다. 209번. 자, 209번 모두 209번. 자, 전체 집합 U가 자연수야. 오이씨. X와 X는 자연수. 그럼 겁나 많은데. 그 다음에 집합 A는 X와 X는 30 이하의 홀수. 그러면 1, 3, 5, 29까지. 집합 B는 15 이하의 3의 배수. 3, 6, 9, 12, 15. 5개가 되겠다. 그세요? 그런데 여러분한테 A차 이거를 구하래요. 그럼 일단 어떻게 해야 돼? 교집합, 여집합. 요것도 교집합, 여집합. 이렇게 해줘야지. 그치? 그런 다음에 이거. A 교집합을 그냥 두고 들어가서 반대로 바꾸니까 A의 여집합, 합집합, B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분배 법칙. 요거를 나눠줄 겁니다. 그러면 A 교집합을 A 여집합에, A 교집합을 B에. 그리고 요걸로 다 마무리. 재원아, 얘는 뭐야? 공집합. 공집합. 공집합은 합하나 마나니까 A 교집합 B가 되겠지, 그세요? 그래서 A하고 B의 교집합을 구하면 돼요. 그럼 얘는 홀수고 얘는 3의 배수니까 얘네들 중에 홀수만 찾으면 되겠지. 그래서 얘는 3, 9, 10. 얘네들의 합은 27. 이렇게 된다고 구하면 되겠다. 할 수 있죠? 예. 자, 꼭 해봐야 돼. 이렇게 한 번은 해봐야 돼. 자, 그 다음에 213번. 213번은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기예요.
거기 나와 있는 색칠한 부분을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된 부분을요 집합의 연산으로 표현을 해보려는데 얘가 자 얘는요 이거에서 얘를 빼면 되지. 그럼 색칠한 부분이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A 빼기 요 부분이 뭐야? B 차 C 아니야. 여기는 B 빼기 C잖아 여기가. 그지요? 그래서 A에서 요 부분을 빼주면 되겠다. 근데 이게 있어 없어 거기? X, Y, Z로 돼 있구나. 젠장 X, Y, Z. 그래서 얘가 X, 얘가 Y, 얘가 Z. 이게 답이야. 이거 몇 번에 있니? 4번에 답이 있지.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거야. 예. 그 다음에 214번. 214번. 니네가 해보고 215번을 풀어봐. 여기 A형이 없긴 하지만 A형 보는 사람도 있으니까 214번을 해야 돼. 자, 거기 그림을 보니까 A, B. 얘는요 이걸 합친 겁니다. 딱 보고 A랑 A는 여기 생겼어요. B의 여집합. B의 여집합은 여기지. 그래서 동그라미 친 부분과 여기를 A와 B의 여집합을 합한 거구나. 이 색칠한 부분. 바로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이렇게 볼게요. 자, 일단 내 문제 딱 풀어보세요. 여러분은 처음이라 벤 다이어그램도 힘들고 이것도 힘든데 이게 답이 간단히 하니까 A 교집합 C-B가 나왔잖아. 그래요? 근데 사실 이거 벤 다이어그램으로 풀면 훨씬 빠르게 풀 수 있어. 지금 원래 얘가 A 차 B 차 A 차 C잖아요. 그죠? 선생님은 이거 벤 다이어그램으로 풀면 10초면 땡. 자, 요렇게 벤 다이어그램 풀이도 잘 익혀야 돼. A 차 B가 어디야? A에서 B를 빼니까 요 부분이지. 그잖아. A 차 C는 A에서 C를 빼니까 요 부분이지. 그럼 차집합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 이거 색칠한 다음에 차집합 부분을 지우개질하고 남는 부분이 답이 되는 거야 얘가. 여기가 되는 거라고. 벤 다이어그램으로 풀면. 얘는 어디예요? 어디야? 이거는 A와 C의 교집합에서 B를 뺀 거지. 그지? 그래서 A와 C의 교집합에서 B를 뺀 벤 다이어그램으로 풀면 좀 더 빠르게 풀 수 있기 때문에 저 집합 연산 법칙을 이용한 풀이가 점점 더 없어진 거야. 근데 나 고등학교 때 이렇게 풀면 혼났다니까 선생님한테. 야 이 새끼야. 연산 법칙으로 풀어보고 혼났다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니 풀이가 이게 더 좋은데 하면 그런 것도 바뀌어갖고 연산 법칙을 지금 풀고 있는 겁니다. 풀 줄은 알아야 되는데 연산 법칙이 더 편하다고. 지금 이것도 볼까요? 얘도 뭘 구하라는 거였어? A차 B였잖아. 그래서요. 그럼 이거 두 개잖아. 그러면 A는 동그라미 치면 여기 두 칸 얘기하는 거잖아. 그죠? A차 B는 동그라미 치고 여기 A차 B를 체크를 하면 A차 B는 이 부분 아니야. 여기가 A차 B잖아. 그러면 A에서 A차 B를 지우고 나면
여기만 남는 거지. 그래서 얘는 A도 B를 나타내는 거다를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풀어주면 좀 더 빠르게 풀 수 있으니까 벤 다이어그램으로 잘 풀어보셔야 돼요. 예. 자, 그런 다음에 배수와 약수의 집합의 연산, 그리고 뒤쪽에 가면은요, 뭐 등등등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런 걸 연역적 정의라고 해요. 새로운 정의를 수학적으로 문장으로 표현을 해놓은 거야. 예, 문법처럼. 자, AK는 X바 X는 K의 배수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놓는 거야. 그러면 A2는 2의 배수, A4는 4의 배수. 오늘 컨디션이 없어서 교집합이 뭐이죠? 교집합이요? 2의 배수와 4의 배수의 교집합이요? 2의 배수죠. A, A2. 예. 2의 배수하고 4의 배수의 교집합. 2의 배수요. 야, 어떻게 하면 좋아? 야, 2의 배수는 2, 4, 6, 8. 4의 배수는 4, 8. 교집합. 4의 배수? 교집합은 4의 배수가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럼 2의 배수와 4의 배수의 합집합은? 2의 배수요. 그렇죠. 합하면 2의 배수가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배수의 집합 연산에서요. 얘네들이 서로 배수 관계잖아. 얘네들이 배수 관계면 이건 답이 얘네 둘 중에 하나야. 배수 관계면 교집합을 구하든 합집합을 구하든 요 두 숫자 중에 하나가 답이 되는 성질이 있다. 자, 그런데 배수 관계가 아니라 3의 배수와 4의 배수의 교집합. 이건 할 수 있겠지. 3의 배수와 4의 배수의 교집합. 이걸 전문 용어로 공배수라고 얘기를 하죠. 네. 교집합이니까 공통된 배수. 그러면 3하고 4의 공배수는 12의 배수. 배수. A12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데 3의 배수와 4의 배수의 합집합은요.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3의 배수하고 4의 배수 합집합은 간단하게 표현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이 배수의 집합에서 배수 관계일 땐 딱 둘 중에 하나가 답이고 배수 관계가 아닐 때는요. 교집합은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거야. 합집합은 표시가 안 되니까 돌아가야 돼. 합집합은요. 얘네들이 배수 관계가 아닐 때 합집합은 하나로 연산이 안 되니까 돌아가야 돼요. 자, 어떻게 푸는지 보도록 합시다. 216번. 자, 216번에 보니까 전체 집합 U가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AK는 X와 X는 K의 배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A3 교집합, A4 합집합, AU 돌아가야 돼. 연산이 바로 돼. 돌아가야 되지. 얘네들이 배수관계가 아니고. 야, 배수관계가 아닌 거의 합집합은 바로 표기가 안 된다고. 돌아간다고요. 어떻게 돌아가? 우리가 배운 분배 법칙을 써서 돌아갑니다. 그럼 얘가 3의 배수와 4의 배수의 교집합, 3의 배수와 6의 배수의 교집합, 그리고 합집합.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근데 얘는 간단히 되잖아. 동건아. 네. A12. A12. 오, 잘했어. 동건아. 저 4하고 6이에요? 네. 6의 배수. 그렇지. 동건아.
2의 배수. 아니 6의 배수하고 12의 배수. 예, A시죠. 12예요? 6의 배수. 6의 배수. 잘했습니다. 예, 재원이보다 네가 낫습니다. 네, 자결 순서에 줘야 돼요 우리 재원이. 네, 네. 감사합니다. 네. 6의 배수가 되겠다, 그죠? 예, 이렇게 풀어보면 되겠어요? 그러면 전체 집합이 1부터 100까지니까 6의 배수는요 6, 12, 띵띵띵띵 마지막 6의 배수 96까지 16개가 있겠지 이 집합 안에는. 자, 배수 관계가 아닌 거의 합집합은 돌아갑니다. 예, 돌아가면 되겠네요. 하나 더 보죠. 217번. 자, 217번 문제 보니까 4의 배수와 8의 배수의 합집합, 교집합, 3의 배수와 12의 배수의 합집합. 야, 얘는 둘이 배수 관계니까 직접 공략이 가능하지. 돌아갈 필요 없잖아, 그치? 자, 준우 형 4의 배수하고 8의 배수를 합하면 A 4의 배수. 그렇지, A4가 되겠다. 3의 배수와 12배수의 합집합은 3의 배수가 되겠다. 머릿속 빨리빨리 생각해서 이번엔 교집합이에요. 4의 배수와 3의 배수의 교집합은 12의 배수. 이렇게 연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뭘 구하래니? 이게 끝이지, 그치? 자, 이렇게 잘 해봐요. 요 유형. 예. 자, 일단 뒤로 또 넘어갑니다. 우리 뒤로 넘어가면요. 방정식 또는 부등식의 연산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다루는 집합이요. 방정식의 해집합이 될 수도 있고 부등식의 해집합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220번은요. 부등식의 해집합이죠. 보니까 A라는 집합이 x가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얘는 x 마이너스 4 곱하기 x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될 거야. 그죠? 그림을 그려보면 몇부터 몇까지야? 마이너스 1부터 4까지. 자, 선생님이 이거는요 무한집합이라고 얘기했지. 조미령 무한집합. 어떤 간격 안에 모든 수가 들어가서 무수히 많이 있어 원소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집합 B가 X가 올라? 예, 안 가르쳐줬어요. 그 대신 A와 B의 교집합이 2부터 4까지래요. A와 B의 합집합은 마이너스 1부터 5까지래요. 라고 주어졌단 말이야. 그럼 집합 B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유추할 수 있겠지. 야, 이게 지금 집합 A인데 A랑 B는 2부터 4까지가 겹쳐야 되잖아. 그러면 여기 2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넘어가겠지. 그죠? 교집합이 2부터 4까지 나와야 되니까. 근데 합집합이 마이너스 1부터 5까지래. 오, 그냥 좋네. 이렇게 돼야 합집합이 마이너스 1부터 5까지 나오겠다. 그럼 집합 B는 어떻게 되는 거야? 집합 B는 X가 몇부터 몇까지? 2부터 5까지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럼 얘가 돼야 되는데 우리 2부터 5까지 나오는 부등식은 어떻게 생겼어? x-2 곱하기 x-5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생겼을까요? 그럼 이걸 전개해서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2 0보다 작거나 같다. p는 마이너스 7 q는 플러스 10이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어요. 할만하죠? 예. 자, 그 다음 유형은요. 221번. 얘는 방정식이에요. 221번 보니까 집합 A는 x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는 A를 몰라.
b는 x가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12는 얘는 또 b를 몰라. 그래서 a도 b도 못 구해. 그런데 거기 보니까 a와 b의 교집합이 3이래요. 지금 얘는 이 2차 방정식의 두 분의 모임만이야. 얘도 이 2차 방정식의 두 분의 모임일 텐데요. 그럼 뭐. 세제곱이에요. 저 b x 세제곱 플러스 bx. 오, 도움되는 동마티라고. 땡큐. 자, 그래서 얘는 근이 3개 또는 하나일 수도 있다. 3차 방정식은. 그런데 얘네들의 공통근이 3이 나온다는 소리지. 아무튼 3은 이 방정식의 근도 되고 이 방정식의 근도 되겠다. 그래서 3을 여기다 대입하면 9 빼기 6 더하기 a는 0이니까 a는 얼마? 마삼. a는 마삼입니다. 그리고 3을 여기다 대입하면 27 더하기 3b 더하기 12는 0이에요. 그럼 b는 얼마? 마이너스 13이 되겠네. 그치? 그래서 b는 마이너스 14. 그런데 a, b를 구하라는 게 아닌 것 같아. 뭘 구하래요? 합집합을 구하라니까 얘를 제대로 구해야 돼. 그럼 얘는 인수분해해서 x-3, x 플러스 1은 0이라 집합 a는 마이너스 1과 3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 다음 얘는 1, 0, 마이너스 13, 10인데 얘가 일단 3을 근으로 갖잖아. 그죠? 그래서 3으로 1, 3, 3, 9, 마사, 마십이, 마. 그지? 그래서 얘는 요건 소인수분해 하니까 x-3 곱하기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는 0. 그럼 얘는 인수분해가 또 어떻게 돼?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군요. 그래서 집합 b는요 마이너스 4, 1, 4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마무리 a와 b의 합집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4, 마1, 을4 이렇게 4개가 나오겠습니다. 할만하죠? 예. 자, 한 가지 유형을 더 갑니다. 한 가지 유형. 자, 새로운 집합의 연산. 아니야, 여기서 끊어가자. 여기서 끊어갈게. 여러분한테 부담될 수 있어. 지금 배울 게 중요한 거라. 자, 그 다음은 일반 연산이라는 걸 배웁니다. 일반 연산. 그 원래 고등학교 과정에서 여러분이 그 1학기 때 일반 연산이라는 개념을 배웠었는데 지금 없어졌어요. 일반 연산은 뭐냐면 사칙 연산을 변형한 연산이에요. 변형했다라기보다는 사칙 연산을 이용해서 새로운 연산을 정의한 걸 일반 연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A 동그라미 B는 A랑 B랑 더한 다음에 곱한 것도 더해.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라는 새로운 연산을 정의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뭐 3연산 2를 해봐. 그럼 3 더하기 2 더하기 2이 곱한 6. 그래서 10. 이렇게 연산하는 걸 일반 연산이라고 해요. 기존에 알고 있는 사칙 연산으로 새로운 연산을 정의를 하는 거지. 근데 이 일반 연산을요, 수에서 연산정의 이렇게 할 수도 있듯이 집합에서도 새로운 연산을 정의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 A 동그라미 B라는 연산은 A차 B와 B차 A의 합이야.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줘. 근데 일반 연산 중에서요, 지금 이 연산은 모든 교과서에 있는 연산이에요. 그러니까 교과서마다 다 이 연산이 있다고. 그래서 얘는 아예 이 이름의 연산
이 연산에 이름이 있어. 차집합과 차집합의 합집합, 얘는 대칭 차집합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일반 연산이란 이거 외에 다른 연산이 정의가 될 수도 있는데 일반 연산 중에서 이게 교과서마다 다 있어서 아예 이름을 붙여놨다고. 대칭 차집합이라고. 얘는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데 A차 B는 이 부분을 나타내는 거잖아. 그죠? 그럼 B차 A는 이 부분이잖아. 그래서 이 부분을 합친 거니까 대칭 모양의 차집합이 나온다고 해서 대칭 차집합이라고도 불러요. 근데 이 연산을 할 때는요, 사실 이렇게 하는 게 편해. 합집합 세 군데에서 교집합을 빼버리면 여기가 남잖아요. 그죠? 여러분 실제로 연산을 할 때는요, 요렇게 하는 게 더 편해. 이 두 연산이 같은 연산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도 여러분은 실제로는 요 연산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얘는요, 차집합을 성질에 의해서 이걸 A 곱 B요 합, B 곱 A요. 책에 따라서 치사하게 이렇게 정의되는 경우도 있어요. 얘를 또 변형시켜서 A 합 B 교 A 곱 B의 역 이렇게 이렇게 정의되기도 해. 아무튼 어떻게 정의돼 나오든 이 대칭 차집합 연산이고요. 여러분이 실제 연산을 할 때 이렇게 해주는 게 편해요. 알았지? 예. 자, 그래서 대칭 차집합 연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25번 225번을 보면 A 다이아몬드 B는 A차 B와 B차 A의 합집합이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잖아. 그죠? 이게 대칭 차집합이라고. 실제 계산을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하라고. 지금 이 연산이 A 합 B에서 교집합을 뺀 거하고 똑같은 연산이란 말이야. 이 연산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제로 연산할 때 이걸로 하는 게 더 편해요. 자, 그래서 거기 1, 2, 3, 4, 5번 맞는 걸, 틀린 걸 찾으래서 1번 U 다이아 A 2번 공 다이아 A 3번 A 다이아 A 4번 U 다이아 공 5번 A 다이아 B. 자, 얘는 어떻게 연산하면 돼? 얘네들이 합하면 뭐가 돼? 재벌과 나의 재산을 합하면 그냥 재벌의 재산이지. 재벌과 나의 재산의 공통은 A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얘네들의 합집합, 얘네들의 교집합을 구해서 빼주는 거야. 그럼 얘가 A 여집합이 되겠지 얘들아. 그래서 거기 써 있는 게 맞다. 그지? 얘도 공집합하고 A의 합집합, 공집합과 A의 교집합을 빼주면 A가 나오겠네. 그지? 그래서 거기 써 있는 게 맞다. 재원이 한번 시켜봐요. 재원아. 합집합. A와 A의 합집합은? A A와 A의 교집합은? A A. A 빼기 A는? 공집합. 오, 잘했어. 재원이도 잘하는구나. 우수한 학생이구나. 자, 그래서 맞니? 틀렸지, 3번이. 이거 A라고 돼 있잖아. 이런 식으로 해준다고요. 얘도 얘네들의 합집합에서 얘네들의 교집합을 빼주니까 6. 맞고요. 얘는 당연히 교환 법칙이 성립할 거야 라고 생각해줘도 될 것 같아. 자, 대칭 차집합 연산 이거 하나 있고요. 대칭 차집합 연산 두 번. 226번은요. 대칭 차집합 연산이 아니에요. 그래서 227번부터 합니다. 자, 227번에 보니까 A 똥똥 B는 A 합 B 교 A 교 B요 라고 돼 있어요. 얘는 대칭 차집합이야. 이 표현이 와 있지.
야, 교집합, 여집합을 차집합으로 바꿔주면 A 합비, A 교비. 요 정의가 와 있는 거라고. 똑같이 대칭 차집합 연산이 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뭘 A 대칭 차집합, B 대칭 차집합, C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해보래요. 잘 봐. 중요한 겁니다. 일단 얘는요, B와 C의 대칭 차집합을 먼저 연산해보면, 야, B하고 C의 대칭 차집합은요, 요거 4칸이잖아. A와 B의 대칭 차집합이 여기였으니까 B하고 C의 대칭 차집합은 이거야, 얘는. 그죠? 그리고 얘를 A랑 다시 요 연산을 해야 되는데 A에다 체크 표시를 하면 A는 요거 4칸이지. 근데 얘네 둘의 대칭 차집합 어떻게 계산하는 거야? 합해서 교집합을 지워버리는 거야. 야, 얘를 합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여 7칸 중에 6칸이 칠해져 있는 게 합집합이죠. 근데 얘네들의 교집합을,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빼버린다고. 합집합은 요거 6칸인데 교집합은 요거 2칸이지. 그래서 이거 2칸을 지워버리면 그 연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 부분이 답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답이 되는 거야. 알았지? 예, 몇 번이 답이야 거기? 3번에 있지. 그죠? 예, 선생님이 하는 요령들을 꼭 해주세요. 예, 자 226번은요. 대칭 차집합이 아닌 또 다른 일반 연산이 하나 주어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이 일반 연산이 뭔지를 찾아내야 돼. 거기 보니까 A 삼각형 B가 A와 B의 합집합과 교집합, A의 여집합 B 세모하면 이런 연산을 하래요. 그러면 이 연산이 어떤 연산인지 알고 들어가야지. 그래서요. 요거 동그라미 쳐보자. 그러면 A와 B의 합집합은 요거 3칸이잖아. 그죠? A의 여집합과 B하고의 합집합은, 자, B는 요거 2칸인데 거기다가 A의 여집합을 더하래. 그럼 여기가 아닌 쪽이니까 여기가 되겠지. 그렇잖아. 그거의 교집합. 동그라미와 체크의 교집합은 여기네. 그럼 얘는 계산하면 뒤에 게 그냥 답이 되는 거야. 야, 지금 얘가 나타내는 연산은 뒤에 게 답이 되는 연산이라고 그냥 뒤에 거라고. 근데 A의 요집합과 B의 교집합. 근데 합집합이야. 합집합. 합집합이니까 B와 A의 여집합, A의 여집합, 여기 합집합이니까 요거 3칸이 되는 거야.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 연산은 선생님처럼 하도록 해줘야 돼. 이거를 색칠하고 색칠해서 하면 안 돼. 옛날에는 애들 중학교 애들 이거 여기랑 이렇게 하다 보면 연습장 막 찢어지고 답이 안 나와. 그러니까 깔끔하게 요거와 요거의 교집합.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연산하세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이 기호의 뜻은요. 뒤에 게 답이 되는 거야. 뒤에 게. 알았지? 뒤에 게 답이 되는 거다. 그러면 거기 뭐를 간단히 하라고 돼 있어? A. 야, 이게 뭐라고? B라고. 뒤에 게 답이 된다고. 그죠? 그거랑 얘랑 계산하면 뒤에 게 답이 된다 라고 찾아주면 되겠지? 그래서 얘를 간단히 하면 B가 되겠습니다. 네.
자, 요번엔 세 문제밖에 안 되니까 5분만 드리도록 할게요. 예. 자, 그 다음은 집합 마지막 파트고요. 이제 유형 4개가 남았어요. 유형 4개. 유형 4개 좀 쉬워요. 유한 집합의 원소에 대해서. 두 번째 보는 사람은 좀 많이 쉬울 겁니다. N, A, 교, B는 NA 더하기 합비로 해서 NA 합비는 NA 더하기 NB 마이너스 NA 교 B다. 자, 이 식이 일단 뭔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예. 자, 우리 반에 애플 좋아하는 애하고 바나나 좋아하는 애하고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애플 좋아하는 애가 10명. 10명이야. 바나나 좋아하는 애는 12명. 근데 둘 다 좋아하는 애가 5명이에요. 아까 애플이 몇 명? 10명이라고 그랬지. 그러면 여기 5명 있겠다. 그리고 바나나 좋아하는 애를 15명이라고 그랬나? 12명이라고 그랬지. 기억력도 좋아. 7명이 되겠지. 그래서 애플 좋아 10명, 바나나 좋아 12명인 거야. 그럼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요. 애플 좋아하는 애와 바나나 좋아하는 애를 더하면 애플 좋아하는 애가 5 더하기 5고 바나나 좋아하는 애가 5 더하기 7인 거죠. 근데 이렇게 더하면 얘네는 2번 더하는 거잖아. 그래서 빼기 애플과 바나나를 모두 좋아하는 애 한 번을 빼줘야 합집합 A와 B야 합집합 애들이 몇 명인지가 나오더라고. 야, 이거랑 더하면 여기를 2번 더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한 번을 빼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식은요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A 더하고 B 더하면 여기는 2번 더했으니까 한 번 빼줘야 된다고 교집합은. 그래야 이 합집합의 원소가 몇 개인지가 나와요. 그런데 선생님은 이 식보다요 이 식을 더 좋아해요. 이걸 저쪽으로 넘기면 NA 합비 더하기 NA 교비는 NA 더하기 NB. 얘네들이 더한 거하고 얘네들이 더한 게 항상 똑같아져요. A 더하고 B 더한 거 합집합 더하고 교집합 더한 거하고 같아진다고. 그래서 이걸로 계산을 해야 여러분이 오히려 암산이 가능한 거야. 알았지? 자, 그리고 이거 외에 공식이 2개가 더 나오는데요. 자, 두 번째 공식은 여집합의 원소야. 우리 반 애들이 30명이었는데 애플 좋아가 10명이었어. 그럼 애플 안 좋아하는 애는 몇 명이야? 20명이지. 그죠? 합쳐서 30명이니까. 그래서 얘는요 전체 애들 중에 애플 좋아하는 애를 빼주면 되는 거다. 그래서 여집합 애들은 30명에서 이거 빼면 안 좋아하는 애들이 나오겠지. 그죠? 자, 그리고 세 번째 공식은요.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A에서 교집합의 원소를 빼주면 된다. 지금 아까 애플, 바나나 5, 5, 7이었잖아. 그죠? 근데 이렇게 물어봐요. 야, 애플만 좋아하는 애가 몇 명이니? 5명. 애플만 좋아하는 애. 얘는요, 애플만 좋아하는 애는요, 요렇게 표기가 된다고. 그럼 얘는요, A에서 B를 빼면 안 되지. 야, 여기서 얘만 빼줘야지. 그죠? 원소의 개수를 구할 때. 그래서 여기서 교집합 부분을 빼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 유한집합의 원초의 개수에서는요 기본적으로 요거 세 개의 공식으로 문제를 해결을 해주시면 돼요. 거의 첫 번째 거만 쓰여요. 거의 첫 번째 거만. 자, 문제 한번 들어갑니다. 228번. 여기 풀이도 짧아요. 228번에 보니까 전체 집합 NU는 30, NA는 20, NB는 15, N, A, 여교 기역은 4. 야, 얘가 어디야?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교집합. 우리 벤 다이어그램 할 때 선생님이 요 밖에를요 A와 B의 합집합의 여집합이라고도 하지만 교집합으로 표현할 때 둘 다 여집합이 붙는다 그랬지? 그래서 지금 얘가 나타나는데 여기는 여긴 거야? 그렇지? 그래서 거기가 4명이래. 그러면 합집합의 원소는 몇 명이 될까? 준우야, 합집합에 몇 명 있어? 이 밖에가 4명이니까 합집합에는? 26. 그렇지. 30명 중에 요 밖에 4명이 있으니까 합집합은요 26이에요. 그리고 이거 더한 거하고 이거 더한 게 같다고. NA 그래야 바로 암산이 된다고요. 이거 둘이 더하면 35잖아. 그럼 얘네 둘이 더해도 35가 돼야 될 거야. 알았지? 뭐 구하랬니? 이거 구하랬지.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다. 별거 아니지? 예. 자, 229번. 229번 보니까 NA는 28, NB는 42, NA 합계는 너무 직설적으로 63. 야, 얘가 28, 42. 교집합 바로 암산되지? 얘네 둘이 더한 거랑 얘네 둘이 더한 게 같다고 얘기했잖아, 선생님이. 자, 이거 둘이 더하면 70. 얘는 7인 거네. 그지? 그리고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봅니다. 얘는요. 공통 부분이 7개잖아. 그죠? A가 28이면 요거 두 군데 합쳐서 28인 거잖아. 솔빈아 여기 얼마? 여기가 42야. 여기는 얼마? 35가 되는 거지. 그지? 그 문제에서 뭘 물어봤어요? N. A차 B와 B차 A의 합집합. 계층 차집합에 몇 개 있냐고 물어봤잖아. 그죠? 그래서 요거 합해서 56개 라고 대답을 해주면 되겠다. 할만하죠? 예. 자, 그 다음에 16번 건너뛰고 17번 먼저 봅니다. 17번. 자, 17번 236. 자, 236번 보니까요. 어느 학급의 학생 40명 중에서 A은행 통장을 갖고 있는 학생 28명, B은행의 통장을 갖고 있는 학생 16명, A은행과 B은행의 통장 중 어느 것도 갖고 있지 않은 학생이 4명이다. 지금 얘는요, 이거랑 똑같이 준 거란다. 뭐냐면 전체 몇 명이래? 40명. 어느 학급의 학생 40명, 통장 A 갖고 있는 학생 28명, 통장 B 갖고 있는 학생 16명. 그리고 A은행과 B은행의 통장 중 어느 것도 갖고 있지 않은 거는요, 벤 다이어그램에서 여기를 얘기를 하는 거라고. 얘는요,
A은행 안 갖고 있고 B은행도 안 갖고 있고 얘는 여기를 나타내는 거라고 얘기했잖아. 그게 몇 명이래요? 4명이래요. 얘가 4명이면 합집합은 몇 명이야? 여기가 40명 4명이니까 36명이 나오는 거지. 여기가 4명이면 여기는 36명이 들어가는 거지. 그죠? 정답! 자, 너 이거 대답 못하면 분필 던질 거야. 얘는 몇 명? 잠시만요. 왜 28이라 적혀 있는 거예요? 28이라 적혀 있는 거예요? 28. 8. 오, 빠른. 야, 얘네 둘이 합과, 요거 둘이 합이 같다 그랬지. 그래서 그 둘이 합치면 44. 44 되려면 8이 되는 거지. 이렇게 구하면 된다고. 자, 그런데 이 벤 다이어그램에서요. 이렇게 표현하면 애플과 바나나를 모두 좋아하는 애, 애플만 좋아하는 애, 바나나만 좋아하는 애, 어느 것도 좋아하지 않는 애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거기 지금 뭘 찾으라고 했어요? 둘 다 갖고 있는 애. 둘 다 갖고 있는 애는 이거죠. 교집합에 둘 다 갖고 있는 애지? 답이 8이 되는 거야. 8명. 할 수 있지? 예. 답이 8명이 되겠네. 자, 그 밑에 보세요. 247번, 237번. 똑같아요. 237번. 자, 어느 운동 동호회 회원 50명을 계산하고 전체 학생은 50명, 전체 인원은 50명. 야구와 축구 선호도, 야구주와 28명, 축구주와 32명. 그죠? 그런데 어느 것도 좋아하지 않는다. 어느 것도 좋아하지 않는 거는요. 아니고 아니고. 야구 안 좋아, 축구 안 좋아. 둘 다 좋아하지 않아. 그게 5명이라는 셈이에요. 그죠? 그럼 얘가 바깥쪽이잖아. 그죠? 바깥쪽이 5명이니까 합집합은 몇 명? 45명. 그리고 얘네 둘의 합은 60. 60이잖아. 그죠? 저 야구 좋아하는 사람 24명이에요. 아, 24명이야? 네. 그러네. 왜다 28이라고 쓴 거야? 이건 맞나? 32명? 맞네. 그럼 NAWB를 계산하려면 56. 여기는 11 되네. 그치? 뭘 구하라고 그랬어요? 축구만 좋아하는데. 그럼 그림을 그려야지. 자, 첫 번째가 뭐였어? 야구 좋아, 축구 좋아. 둘 다 좋아하는 애가 11명. 야구 좋아하는 애가 24명이 여기 13명. 축구 좋아가 32명이니까 여기 이거면 21명. 축구만 좋아하는 애는 21명. 벤 다이어그램에 이렇게 그릴 수 있어야 되겠어? 할 수 있죠? 예, 그래. 이 두 가지 유형까지 딱 봐보세요.
알았지 얘들아? 자, 그 다음이 약간 어려운 거. 약간 어려운 거 들어갑니다. 자, 약간 어려운 게 뭐냐면 혹시 이거 교집합을 이 조건으로 어떻게 구해요? 시도 네가 뭔데? 안 가르쳐줄게. 네가 잘 읽어보고 이해해봐. 머리를 써봐. 예.
써놨어? 또 누가 했어? 솔빈이가 썼니? 이거 옆에 켜놨네. 자, 우리 명제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명제라는 게 나오는데, 명제는 참 거짓이 분명한 문장이나 시기예요. 2 더하기 3은 4.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니까 명제예요. 거짓인 건 거짓인 명제야. 그런데 동건이는 잘생겼다.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죠. 거짓. 모르지. 모르잖아. 사람마다 다 다를 거 아니야. 분명하지가 않잖아. 그래서 얘는 명제가 아닌 거예요. 명제가 아닌 거다. 알았죠? 자, x 더하기 1은 x 더하기 2다. 이게 좀 어려운 건데. 얘는 명제.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 무조건 같을 수가 없죠. x에다 뭘 넣어도 같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건 무조건 틀린 거야. 그래서 얘는 명제예요. 그래서 x가 들어가도 이렇게 명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x 플러스 2는 x 플러스 2. 얘는 참이야 거짓이야. 무조건 참. 얘 x에다 뭘 넣어도 양쪽이 똑같잖아. 그래서 얘도 명제예요. 그런데 x 플러스 1은 3. 얘는 참이야 거짓이야? 모르지. x에다 뭘 넣어야지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있지. 그래서 이런 걸 조건이라고 해요. 두 번째, 우리 조건이라는 걸 볼 건데요. 조건은 미지수를 포함한 문장이나 식인데 무조건 미지수를 포함한 문장이나 식이 조건인 건 아니야. 얘는 명제였잖아. 그지? 미지수에 값을 대입하면 명제가 되는 것이에요. 자, 얘는요, x에다 2를 대입하면 참인 명제가 되는 거죠. x에다 1을 대입하면 거짓인 명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미지수를 포함한 문장이나 식인데 거기다가 값을 대입해야 명제가 되는 애를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명제는 참거짓이 분명한 것들이 명제가 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우리 명제에 이름을 붙여요. P, Q, R. 이거 명제가 아니었지. Q, R. 이런 식으로 명제에 이름을 붙입니다. 조건에도 이름을 붙여요. S. 이런 식으로. 그런데 얘를 부정한 나 P라는 명제는요, 아니다 라고 해주면 이게 P의 부정의 명제라고 해요. X 플러스 1은 X 플러스 2가 아니다 라고 한 걸 not라고 하고요. 이런 걸 부정의 명제라고 하는 거야. 근데 얘가 거짓이었으면 얘는 무조건 참이 돼요. 어떤 명제가 거짓이야. 그럼 그걸 부정하면 참이 된다고.
얘는 거짓인 명제였지, 그지요? 이걸 부정하면 참이 된다. 얘는 x 플러스 2는 x 플러스 2가 아니다잖아. 근데 얘는 참이었지. 참인 명제를 부정하면 얘는 거짓인 명제가 되는 거죠. 알았죠? 예. 오늘 볼 세 가지는요, 딱 이 정도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어렵지 않기 때문에 바로 보는 겁니다. 자, 우리 302번 보자. 302번. 자, 302번 보면요, 1번 2x 플러스 8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얘는요, 명제가 얘가 아니겠네요. 자, 얘는요, 조건이지. 현재는 참거짓을 논할 수 없잖아. 지금 얘는 정리하면 3x가 마이너스 9보다 크다라는 조건이에요. 얘는 명제가 아닌 거야. 근데 명제가 아닌 걸 찾으라고 그랬어. 1번이 답이야. 2번은 참이야 거짓이야. 6의 약수는 12의 약수이다. 참. 참이지. 6의 약수 1, 2, 3, 6은 12의 약수 맞잖아. 참. 3번 x가 1이면 1에서 4 뺀 건 3이다. 거짓. 거짓인 명제인 거죠. 명제가 맞다고. 3번 a, b가 홀수면 둘이 더한 건 짝수이다. 참. 참인 명제. 그지요? 5번은 두 직선이 만날 때 생기는 막국 직각의 크기는 서로 같다. 참. 참인 명제. 그래서 참거짓을 논할 수 없는 건 여기 1번만 참거짓을 논할 수 없었다. 자, 303번. 뭘 찾으래요? 명제. 기억은 참인 명제야, 거짓인 명제야? 거짓. 거짓인 명제야. 명제 맞아? 거짓이니까. 니은은요, x 빼기 3은 x 더하기고 모릅니다. 거짓인 명제. x에 몰라도 똑같을 수가 없잖아. 거짓인 명제야. 얘는 예. 디귿은요, 참인 명제. 3x는 x 더하기 2x. 참인 명제 항상 똑같지. 예. 리을은 x는 2배의 x 빼기 1. 모르지? 조건이잖아. 얘는 명제 아니고 조건인 거예요. 네. 오른쪽으로 가서 305번. 네. 305번 보면은요, P라는 조건이 마이너스 2, x 3. Q라는 조건은 마이너스 3, x 5. 그런데 P 또는 not Q의 부정을 구하래요. 자, 그럼 이걸 기호로 이렇게 표시해요. 이거의 부정이라고. 그럼 얘는 드모르간의 법칙과 똑같습니다. 반대로 바꿔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P는 not P. 또는 반대로 하면 뭐가 될까? 그리고 되는 거지. not Q를 not 하면 Q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요 조건의 부정. 그러면 마이너스 2하고 3 사이다의 부정은 여집합을 구해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야, 여기 안 들었으니까 들어가고, 들었으면 안 들어가지. 여집합에. 이게 나피가 되는 거야. 그리고 Q는 마이너스 3부터 5까지. 마이너스 3은 여기, 5는 여기.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얘가 이거잖아. 그러면 이것이고 이것이 되면요, 여기하고 여기가 되니까 x는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2거나 또는 x는 3부터 5까지 라는 어떤 조건의 부정을 찾아내 본 겁니다. 이것도 조건이고 이것도 조건인데, 그러한 조건을 복합한 조건의 부정은요, 여집합 구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요 집합에 요 집합. 예. 자, 306번. 306번 보니까 다음 명제 중 그 부정이 참인 것은. 자, 얘는요 부정을 해서 참인 걸 찾는 게 아니야. 부정이 참이면 원래 명제는 거짓. 거짓인 거지. 그래서 거짓인 명제 찾으면 되는 거예요. 부정을 해서 참이 될지를 볼 필요가 없다고. 원래 명제가 거짓이면 부정인 명제가 참이 되니까 거짓인 명제를 찾으면 되겠다. 그래서 1번 3은 소수이다. 참 이거 아니야 우리가 찾는 거. 2번 6이 2보다 크다. 얘도 참 우리가 찾는 거 아니야. 3번 마이너스 1의 5제곱 더하기 1은 마이너스 1의 5제곱 더하기 얘도 참이잖아. 우리가 찾는 거 아니라고. 예, 4번 4는 18의 약수이다. 이게 거짓이지. 그래서 이걸 부정하면 참이 된다고. 거짓인 걸 부정하면 참이 되는 거야. 그렇게 찾아주는 문제. 자, 오늘 유형을 보기 3번까지 안 가고요. 그냥 2번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307번을 마지막으로 볼게요. 307번은 중요한 문제라. 거기 보면 a-b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 더하기 c-a의 제곱은 0이다. 야, 얘가 제곱합이 0이라는 소리군요. 얘도 0이고 얘도 0이고 얘도 0이라는 소리지. 그래서 얘는 a는 b이고 b는 c이고 c는 a란 소리야. 그럼 이걸 부정하면 어떻게 될까? 반대로. A는 B가 아니거나 B는 C가 아니거나 C는 A가 아니다. 이거를요 문장으로 바꾸면 A, B, C 중 다른 것이 적어도 하나 있다. 자, 선생님이 2개만 풀다가 이걸 굳이 푼 이유는 시험에 겁나 잘 나오거든. 무조건 외워줘야 돼. 답이 몇 번에 있어? 5번. 5번에 답이 있죠? 그래서 이거 꼭 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 유형 2번까지 해서 예. 그래서 다음 테스트 잘 준비를 해주시도록 하세요. 자, 다 맞췄어? 예, 다 맞췄으면 조금 대기하세요. 이거 풀고.